안녕하십니까, 배짱입니다. 배짱의 일상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살, 그 다음에 장성, 반환까지 쓰는 거 해봤어요. 흘림체까지. 지난 영상 보시고 복습하시고요. 오늘은 영마 6회 화계해서 12진살 마칠까 합니다. 자, 이제 쓰는 거를 좀 위주로 하는데요. 보통 한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시작합니다. 보통 영마 그러면은 음, 말과 관련돼 있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순서 보겠습니다. 자, 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변은 이건 순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고 이쪽 왼쪽 끝을 길게 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쪽 선을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획에 비해서 많이 나가면 안 된다.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점을 크고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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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변과 방으로 나눌 때 왼쪽이 한 칸을 차지하고 오른쪽을 두 칸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조금 위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넓게 잡아서. 이렇게. 좀 길게 나와야 되겠죠? 두 칸 차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점을 이렇게 찍으시고, 다시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중심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건 역자죠, 역자. 역말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자는 이게 독립적으로 나올 때랑 이제 설명하기 아주 좋네요. 따로 나왔을 때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으로 될 때는 오른쪽을 이렇게 나란히 맞추라 그랬죠. 왜? 다시 그 변 말고 방이 들어올 때 이쪽 부분이 그 방해를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말 맞자 보겠습니다. 이건 중간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건 길게 나와요. 이렇게 이쪽으로 좀 길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점을 일정하게 크기를 찍으시면 돼요. 여긴 좀 작아졌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 이 차이점이 여기서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쓰는 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역마. 우리가 뭐, 이 한자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학교에서 역마살 그러니까는 뭐 역마살이 어느 부위냐 이렇게 물어봤던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 우스운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육회. 여선육전 좀 쉽죠? 예. 이렇게 점 찍고 한일자를 일단 길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비침하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주 반듯한 글자가 나왔죠? 이건 쉬우니까 육해. 해가 여기서 해하다, 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에 들어가는 부분 명칭을 뭐라고 한다? 간머리라고 한다. 곧 집과 관련된 글자예요. 이렇게 하나, 항상 가로획 있으면 가로획 하고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길게 중심만 맞추면 되는, 이렇게 중심만 잘 맞추면 되는 글자예요. 그다음에 입구는 요 위에 그 짧게 지나간 가로획 있죠? 요거를 준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롭다 이런 뜻이에요. 뭐 6가지 뭐 해로움이 있다. 뭐 이렇게 또뭐 육회살 같은 경우는 근심과 질병 이런 걸 나타내는 애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쓰다 보니까 이쪽에는 조금 그 가려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예, 혼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계죠. 화계 마지막 화려함을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화계. 자, 이렇게
초두예요. 초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400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짧게 긋고, 그다음에 가장 길어요. 그리고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2개 들어가고 그렇게 막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좀 더 길게 가도 되고 좀 짧게 가도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서 좀 길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네. 화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덮을 게자예요. 뚜껑이란 뜻이에요. 덮어버린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자에 대해서 살짝 보면요. 요게 초두라 그랬죠. 풀로서 뭔가를 뚜껑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 둘, 셋. 요거는 갈거자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아랫부분이 조금 더 좀 넓게 잡아줘야지 안정성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이게 뭐야 그러고서 쓱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어차피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자, 그래도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부디 이 영상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알아볼게요. 요거는 부수가 말맞자예요. 그리고 총 획수가 23획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그쵸? 이렇게 세면 안 되겠죠. 여기서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왜 스물둘밖에 안 나오지? 원래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23획이 나와야 돼요. 왜 이거 숫자에 대해서 왜 민감해야 되냐면, 성명학에서, 그러니까 계명이나 장명 이런 데서 그 획수가 달라지면은 그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맞자. 요거는 이렇게 변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통째로 말맞자가 그 형성이 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제부수예요. 요 글자 자체가 자기 몸이 부수인 거를 제부수라고 그래요. 요거는 10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획, 11획, 12획,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강조를 해요. 저라고 뭐 안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근데 그 공부하면서 조금 인식을 해두는 게 좋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한자의 원음이 있어요. 원음. 우리 발음 모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 두음 법칙에서 앞에 올 때 6으로 읽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음가가 뭐냐면 리을자예요. 6. 네, 6. 그리고 얘는 많이 바뀌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계절로 얘기할 때 5월과 6월을 합쳐서 5, 6월 이렇게, 아니면 5, 6월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5, 6월이라고 뉴자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약간 민망스러운 일이 없어지겠죠. 6자예요. 6. 요거는 부수가 8, 8이에요. 밑에. 네. 뭐 비교적 간단한 글자니까. 자, 해아래자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 부분을 간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획짜리예요. 네, 부수랑 그다음에 요거는 초두가 부수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자형에 대한 문제니까 뭐 맞다 틀렸다 이런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사전적으로 보면 셀 때 몇 획으로 돼 있냐면 10획으로 나와요. 이런 거.
부수 똑같죠. 예, 여기 부수 초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더 만약에 그 일반적으로 썼을 때 쓰면서 그 헤아리는 숫자와 사전에 있는 그 획수의 숫자가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은 사전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병과 방을 나눌 때 칸을 어떻게 나누라 그랬죠? 여기 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긴 한 칸, 두 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변은 어디만 온다? 한 칸만 차지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디? 이렇게 이쪽 선을 맞춘다 그랬죠? 이렇게. 선으로 좀 해야 되겠네. 점은 점점 작아지고, 네. 그래서 10획이 나온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변에 비해서 방이 좀 커져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살짝 내려오게 각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맞추고 밑에가 이렇게 기울게 내려오면 글자 조형이 많이 깨진다. 그러면은 보통 가로획은 이렇게 시작했을 때 오른쪽이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 해요. 자, 좀 넓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간격이 이렇게 나오면 간격이 같은 거예요. 간격이. 이렇게. 간격이. 여기도 이 간격.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이 획으로. 이게 좀 작아진 듯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말맞자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의 형상을 보고 만든 글자죠. 예. 이렇게 내려고 해도 되고, 이건 순서를 조금 뭐좀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오느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얼마만큼 오느냐. 이건 많이 올 수도 있고 좀 짧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점이 4개 들어가잖아요.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 나간 부분과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그 비율을 보면은 왼쪽에 나간 부분과 오른쪽에 온 부분이 비율이 같으면 중심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선죽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길죠. 이렇게 길어요. 그럼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를 이루죠. 이렇게 양쪽으로 중심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점을 너무 짧게 찍거나 너무 길게 찍거나 그러면은 조금 모양이 좀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관상을 뭐라 그랬죠? 이런 형태네. 그렇죠? 약간 다이아몬드 골 형태예요. 그러면 위에를 중심으로 해서 자, 너무 길지 않아요. 위에가 좁잖아요. 이렇게. 예. 삼각형 2개 붙여 놓은 거니까. 그럼 가운데가 길다. 답 나왔네요. 자, 간격 똑같죠? 예, 답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자, 위에 쓰면서 어떤 설명 드렸죠? 위에 있는 가로획을 중심으로 해서 입구의 길이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정확한 주형성을 나타내는 글씨가 완성이 된다. 자, 이것도 길게 보면은 사실 이거보다 키가 크죠. 그거 크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눈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디가 얼마큼 크고 그 작은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죠. 제일 길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간격이 가로 간격이나 여러 개 이렇게 가로 획이 많은 거는 획을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공간을. 근데 하다 보면은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래요. 이러면은 조금 그 모양이 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자, 괴짜도 마찬가지죠. 괴짜는 어떤 모양이죠? 이런 형태죠. 예. 그럼 역시 위에가 좁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너무 크지 않게 가운데가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하고 그래야지 밑에 이 그릇 명자 받치는 부분이
이 받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더 크게 올 수가 있다. 돋보인다. 근데 가운데가 커지게 되면 얘는 더 커져야 돼요. 이제 자꾸 쓰시면 이 정도 이제 그 처음부터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쉽게 그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자로 쓰는 거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다시 한번 좀 보충 좀 흘림할 때 요거 흘림할 때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들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